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대사 이름이 좀 약간 못됐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좀 나쁜 놈 취급하는 이름인데 하여튼 우크라이나 담당 특사 정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 양반이 얘기를 하기를 우크라이나는 군대를 80만 명을 갖겠다라고 이제 종전안을 냈는데 택도 없는 얘기인 게 우크라이나는 80만 명을 매겨 살릴 자원이 없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80만 명은 택도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논리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타스통신을 이제 영역한 버전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80만 명이라는 사람이 있으려면은 그걸 누군가는 먹여 살려야 될 것이고 근데 그놈의 나라 우크라이나는 도저히 이걸 먹여 살릴 수가 없고 그럼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걸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 다른 놈이 결국은 그 80만을 이용해 가지고 러시아에 적대 행위를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다른 놈이라는 건 이제 유럽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유럽이 이제 우크라이나 돈 대주는 것 같고 이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대체가 말이야 이 주권이라는 게 뭔데? 니네가 지금 얘기하는 주권이라는 거 그거 사실은 되게 웃기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이거를 미묘하게 달라졌다고 하는 대목이 그거예요. 지금까지 이 종전안이라는 거에 대해서 러시아가 했던 얘기는 자 유럽이나 우크라이나가 손댄 흔적만 있으면 이건 무조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영토라든가 뭐 나토라든가 이제 큰 구찌에 대해서 큰 덩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였잖아요. 그러고 났더니 그러니까 영토에 대해서는 지금 비무장지대라는 이건 뭐 물론 이제 러시아도 철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상호 철수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상호 철수라는 게 되게 공평해 보이지만은 지금 갖고 있는 사람은 양보하는 거고 지금 안 갖고 있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인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양보하는 게 이제 이른바 비무장지대 아닌데 그러니까 이건 양보 이미 얻어냈단 말이지. 영토 문제는. 그러니까 됐고 그다음에 원래 전쟁의 이유가 이제 나토 가입 문제였는데 나토 얘기도 더 이상 안 한단 말이죠. 대신에 이제 나토 대신에 EU 가입 쪽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EU 가입을 얘기하는 와중에서 지금 유럽을 지금 정면으로 때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됐다. В переговорном процессе по украинскому регулированию, я имею в виду в переговорном процессе Соединенными Штатами Америки, наблюдается медленное, но верное продвижение вперед. И оно сопровождается, как уже неоднократно подчеркивалось. 그래서 큰 주제가 아니라 약간 미세 주제에 태클을 걸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원래 그런 얘기가 있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뭐 큰 틀에서는 뭐 다 좋습니다 하는데 막상 딱 이렇게 문구 정리해 보면은 정말 그 법률 문구를 한번 만들어 보신 건 알 거예요. 그냥 하다가는 코 베이는 게 법률 문구고 그래서 정말로 토시 하나 가지고 아주 박 터지게 싸우고 절대 양보 안 하고 막 이런 문제가 막 생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이제 큰 그림이 그려지고 그리고 진짜로 이제 협상 문안을 만드는 단계에 들어간다는 얘기. Вже готові деякі документи. Я бачу, що вони готові майже повністю. Деякі документи готові. Звісно, щодо сенситивних питань ще треба попрацювати, але ми разом з американською командою розуміємо, як це все забезпечити. 그러니까 지금 뭐 공세를 강화하고 뭐 등등등등 그거 전부 다 이제 진짜 협상이 가까워졌음을 이제 임박했음을 이거 타결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그야말로 전쟁의 양상에서 이제 협상의 그 이제 삿바싸움의 양상이었다 그러면은 이제는 진짜로 자 그 씨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삿바 서로 잡으면서 신경전 어마무시하게 벌리죠.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딱 일어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심판이 빡 불면은 여기서부터 웃자 그러고는 잡아뜨리든지 어떻게 되든지 이제 결론이 나겠죠. 이제 본 게임 협상의 본 게임이 이제 진짜 시작됐다. 라는 사인으로 지금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있는 미묘한 입장 변화라고 보이는 것이고 다만 이건 러시아 대변인의 얘기인데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이에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의 얘기는 도대체가 유럽에서 칼리닝그라드 국경 근처에서 유럽 애들의 병력이 모이고 있다. 왜 이러냐? 우리는 적대행위 하지 않았는데 니들이 먼저 지금 싸움하자고 걸고 있는 거다라고 러시아 외교부가 유럽을 비판하는 대목이에요. 제가 그 지난번에 이제 유럽과 러시아 얘기를 하면서 칼리닝그라드를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게 이제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는 CNN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보고 계셨던 것은 타스고 이건 CNN이고 같은 얘기가 이제 러시아가 유럽을 향해서 이제 전원을 들이우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전쟁의 위협이라는 게 이미 현실이 돼 있다. 그리고 그 위협이라는 거에 최전방이 칼리닝그라드다. 칼리닝그라드라는 데가 여기입니다. 제가 요 얘기를 며칠 전에 했죠. 그렇게 많이 오래된 것 같지 않은데, 원래는 러시아 땅이 이게 다 러시아 땅이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소련 해체 이후에 이제 얘들이 독립을 해 나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섬처럼 되어 있는 러시아 땅이긴 한데, 사실은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독일에서 원래 잘 사는 나라는 독일 전체적으로 보면 좀 서쪽이 잘 살아요. 근데 왜 수도가 베를린이 됐냐? 그게 이제 프로이센이 이제 독일 통일을 주도하면서 베를린이 됐죠. 프로이센 왕실이 원래 여기 퀘니스베르크 시절에 칼리닝그라드였다는 얘기까지 지난번에 다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유럽에서 만약에 다시 유럽과 모스크바 간의 전쟁이 벌어진다면 최전선은 이 칼리닝그라드를 중심으로 해서 발트 3국과 이어지는 여기 좁은 수발키 회랑 요 언저리 여기 약 100km 구간되는 이 구간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실제로도 지금 한국의 K방산들의 우리가 폴란드에 판 그 탱크들 전부 다 지금 이 전선에 집중 배치돼 있다 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제 이걸 갖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외교부의 입장에서도 지금 이미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한 얘기도 물론 주요 어젠다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미 지금 이제 얘는 문구 정리 차원에 들어간 거예요. 문구 정리 차원에 들어가 있고, 진짜 새로운 전쟁의 준비, 새로운 전쟁의 스토리는 지금 이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장면이 아니겠느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겠느냐. 그건 유럽이 보기에도 그렇고 러시아가 보기에도 그렇고 이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안 해. 부정에 부정. 그리고 부정에 부정을 하다 보면 도대체 부정을 몇 번 했는지 모르겠고 이게 한다는 얘기인지 안 한다는 얘기인지 더 헷갈리죠. 이 유럽과 이제 러시아의 문제가 진짜로 본궤도에 오르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 기사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사실 크리스마스라는 환경 때문에 뭐 젤렌스키가 무슨 푸틴이 소멸하기를 바란다고 기도를 하고 기도하는 것이 마음이니까 그건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하고, 근데 크리스마스라는 상황 속에서 이제 공격이 이루어지고 어린아이들한테 사실 꿈과 희망과 동심의 세계가 펼쳐져야 마땅한, 산타 할아버지가 다녀가셨나 안 다녀가셨나, 산타 할아버지가 무슨 선물을 주셨나, 이런 걸 기대해야 될 아침에 물도 전기도 난방도 없는 싸늘한 추운 오돌오돌 떨면서 이런 이제 그 아픔 쪽에 좀 주목하는 기사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전황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상태로 이해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